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 공식 다툼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커피 믹스입니다. 자, 누구나 할 거 없이 동업을 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커피 믹스로 싸웁니다. 커피 믹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게 한 봉지에 2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싸게 사면 한 150원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150원, 200원짜리인데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요걸 가지고 싸웁니다. 요걸 가지고 싸워요. 안 싸울 것 같죠? 다 싸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은 언제 개업해야 될까? 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이 개업하는 시기가 1월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1월이라고 하면요,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업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일정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자,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에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딱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11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하고 자격증 배부를 12월 초에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그럼 자격증을 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개업이 가능해져요. 교육 받고 나면 바로 개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통 요때 12월 초 아니면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초까지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무실 찾는 거를. 그러다 보면은 12월 달에 계약을 제일 많이 해요. 12월, 1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개업을 1월에 하는 거죠. 1월에 개업을 하기 때문에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되게 12월 달에 계약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매물도 많이 나와요. 원래 보통 부동산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팔기도 좀 좋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내놓는 건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내가 일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다음 사장님한테 넘기고 매물로 내놓고 나가는 게 거의 해년마다 패턴처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올해는 조금 패턴이 달랐던 게 뭐였냐면은 거래량이 되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낸 건데 201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1월에 개업을 한 신규 개업 건수에 대해서 좀 나타났습니다. 한 요 정도인데 갑자기 올해 23년도에 급감했어요. 요게 1273곳, 1273명이 개업을 한 거니까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최저점인 거예요. 최저점. 8년 만에, 최소한 9년 만에는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많이 낮은 수치죠. 작년에 여기 2022년만 해도 거의 뭐 한 2,000명 정도 됐으니까 한 700명 이상 줄어든 거예요. 700명 이상. 그러니까 이게 개업을 1월 달에 그만큼 적게 했다. 23년에는 개업을 적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치로 계산을 좀 해보면요. 신규 개업을 한 사람이 1273명이고, 폐업을 한 사람이 1111명입니다. 그리고 휴업을 한 사람이 130명이 있어가지고 총 32명, 32곳의 중개업소가 개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로.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문을 닫은 곳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축 아파트라든지 단지, 그리고 없는 자리에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인수 안 하고 새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폐업을 한 자리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없어진 곳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가 약 28,000명인 거를 생각을 하면요, 1273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4.5%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은 진짜 개업을 많이 안 한 거죠. 개업을 안 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가장 큰 문제죠. 자, 일단 주거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거용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느끼는 게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업을 한 곳들을 보면요,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대도시들이 되게 높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죠. 우리는 그럼 언제 개업해야 돼? 개업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부동산 수요는 전세랑 월세, 매매로 주로 이루어지죠.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수치가 되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호황기니까 잘 된다, 아니면은 이때는 불황이니까 안 된다, 이때는 개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상대적인 거라 보면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동구 2012년부터 22년까지 성동구 주택 거래량을 한번 통계치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2012년에 요 정도 거래가 되던 게 쭉쭉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슬렁슬렁 하면서도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많다 적다는 어떤 한 기간을 두고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그 기준점을 다르게 해서 보면은 훨씬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2012년에 개업한 사람들은 되게 거래량이 없을 때 개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쭉쭉 올라가잖아요. 내가 만약 성동구에서 주택을 하는 사람인데 개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잘한 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시점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요, 언제든지 개업을 하더라도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이때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때만 좋다 이건 아니니까. 그 원인으로는 집이 필수제라는 거에 좀 있어요. 사람은 보통 생애 사이클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애 주기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집이라는 거죠. 자, 내가 혼자 살 때는 원룸에 살아도 돼요. 원룸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원룸에선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뭐 옷도 좀 보관을 해야 되고 각자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한데 원룸은 너무 좁고 부딪히니까 많이 싸우니까 야, 방 한 칸이 더 있는 곳으로 가자, 아니면 우리도 아파트로 가보자 라고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면은 그래도 기어다닐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어다닐 공간. 그러니까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결국 집은 필요하거든요. 자, 집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동하기가 되게 어렵거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돼요. 근데 잠깐은 이거를 멈출 수 있어요. 좀 더 견뎌보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견딜 수 있는데, 이거를 생애 주기를 길게 먹고 보면은요, 결국엔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필수제라는 거거든요. 전세나 월세나 매매든지 간에 사람은 결국에는 이사를 합니다.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필요한 집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래량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값이 언제 올라라고 물어보면 이건 누구나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내릴 것 같다, 아니면 보합을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언제 올라간다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거래량은 다르죠. 무조건 사람들은 이사를 하고 무조건 올라간다. 거래량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래량은 사라질 수 없어. 이 부동산계에서는 거래량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에 사실 좋은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업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이 우리 같은 초보가 시작하기 되게 좋아요. 거래하기 되게 좋거든요. 우리가 좋은 자리를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요, 웬만해서는 좋은 자리는 안 나옵니다. 부동산은 원래 괜찮은 자리는 거의 안 나와요. 아니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들도 우리가 딜이 가능한 거죠. 협상이 가능해요. 우리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괜찮은 자리에 갈 수 있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조건보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부동산 안 좋다고 망한다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사실 주변에다가 물어보면요, 항상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힘들다라고 해요. 뭐 진짜 거래량이 많을 때 빼고는 대부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약간 고민 같은 거죠. 고민 상담을 하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이분이 조금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에도 좀 꾸민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당연하죠.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약간 욕심 생기잖아요. 웬만하면 코너짜리 들어가 보고 싶고 좀 더 괜찮다라고 하면은 비싼 금액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자리로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거기다가 처음 시작하는 내 사무실이니까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인테리어에다가 돈을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제 옆에 있던 부동산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 진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였지? 여기 권리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괜찮겠어요? 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지금 장사 안 돼서 힘든데,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가 되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사실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둬도 기가 죽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돈을 괜히 헛돈 쓴 것 같고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굳이 창업한 사람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고운 쪽으로 많이 쓰면 좋은데, 보통은 안 고운 쪽, 좀 나쁜 쪽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시작하는 사람한테 거의 저주를 내린 거죠. 거의 많이 그럽니다. 진짜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일을 시작을 하는 데는 충분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고, 내가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시작하고 싶다 해서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시작한 거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잠깐 와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이게 왜 썼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중개도 잘 못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창업을 한 사무실에 와서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개할 때 무슨 눈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집을 잘 계약하겠어요. 거의 눈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일을 못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거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보면 시작을 못 하는데, 지금 같은 시기, 우리가 매수자 우선 시장이라고 하고 매도자 우선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우리도 초보자들이 지금 시작하기 되게 좋은 기간이니까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큰 돈 들여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내 기준에서 괜찮은 기준이라고 하면요, 지금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나 아니면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혼자 할까 둘이 할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이라, 아니면은 새로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결정일까요? 저는 사실 이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다시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한테 상처받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의 생각으로 사람을 뽑는 거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 사람은 일을 잘하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을 할 때는 사실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어보면 돼요. 일기장 같은 거에다 적으셔도 되고 A4 용지 같은 데 적어도 됩니다. 누구랑 같이 일을 할 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와 일을 할 때는요, 배려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배려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같이 일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무서워요.
저 사람을 기대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가 할 줄 모르는 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같이 활용을 해서 내가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은 같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겁나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음식점을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고 시작을 하기로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기대거나 아니면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같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되게 무섭고 어려워요. 그럼 내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이때거든요. 실제로 내가 일을 많이 할 때,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내가 할 일이 막 쌓여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진짜로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일주일 중에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월요일이겠죠. 월요일 날 앞으로 제일 많았으니까. 화요일이겠죠.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수요일일 거예요.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만큼 하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간은 이때예요. 자, 일요일 오후, 일요일 저녁이죠. 일요일 날 저녁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회사 출근해야 되잖아.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만 되면은 되게 힘들어. 이때 이런 생각이 많이 하잖아요. 지구가 폭발해 버렸으면 좋겠다. 야,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요일 날 저녁 밤에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웃기고 콘서트 해주고 막 얘기하고 꽁트도 하고 막 하니까 되게 웃고 떠들고 놀다가 마지막 엔딩에서 곡이 나오게 되면은 그 노래만 들으면 사람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이건 비슷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딱 점심 때 있잖아요. 점심을 먹고 나면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일을 하는데도 금요일 날 점심 때는 이제 놀 거를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져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오후, 그리고 일요일 오전까지 그래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한데, 이때는 쉬고 있는데도 불행하다는 거죠. 사실 이때는 뭘 해도 행복해요. 비가 와도 행복하고, 눈이 와도 행복하고, 추워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날씨에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해요. 근데 일요일 날 저녁부터 월요일 막 이럴 때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보다 오히려 따기 전이 더 두려웠던 것처럼, 따고 나서 우리가 부동산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힘들거든요. 왜? 이때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모르는 것도 내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딱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경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저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별거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한테 기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요, 같이 할 게 아니라 혼자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가 모르거나 당장 못하는 일들은요,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 대신 일을 해주고 내가 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싶더라도 이거는 좀 참아야 된다는 거죠. 기대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혼자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주택가에서 이렇게 되게 작은 사무실을 하나 차렸어요. 자, 여기다가 책상 놓고 내가 앉았어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자격증만 딱 가지고 왔는데 차렸어요. 여기 앉아서 뭐 할 것 같아요?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해요. 전단지라도 뿌릴 거고, 건물 올라가가지고 명함이라도 붙이고 내려올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차려놓고 공간이 생기면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원룸 하나 계약하겠죠.
원룸 월세 계약할 거예요. 첫 달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월세 주인이 갑자기 상가 하나 빼달라 그러고 판다 그러고 건물 판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점점 노하우가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내가 버티고 내가 뭔가 투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창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당장 내가 무섭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랑 하게 되면은 일도 배워야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나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려를 해주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사장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동업이라는 거거든요. 동업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열정이 이만큼 차 있어요. 열정 게이지에 끝까지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업자는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앉아가지고 매물 확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앉아 있어야 되냐, 사무실에. 그러니까 일의 양이 좀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은 일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노동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내가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 공식 다툼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커피 믹스입니다. 자, 누구나 할 거 없이 동업을 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커피 믹스로 싸웁니다. 커피 믹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게 한 봉지에 2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싸게 사면 한 150원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150원, 200원짜리인데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요걸 가지고 싸웁니다. 요걸 가지고 싸워요. 안 싸울 것 같죠? 다 싸웁니다. 우리 공식 싸움 원인이에요. 커피 믹스. 야, 너 어저께 3잔 먹었잖아. 나는 어저께 2잔 먹었어. 오늘 지금 아직 안 먹었어. 라고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말도 안 되지만 커피 믹스로 모두 싸웁니다. 모두. 혹은 에어컨 가지고 싸워요. 에어컨 왜 이렇게 많이 트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차이가 있고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논리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커피 믹스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커피 믹스로. 희한하게 커피 믹스로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많이 봐요. 많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사장인데 직원이 커피 믹스 많이 먹으면은 뭐라 해요. 뭐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지만 커피 믹스를 가지고 뭐라 합니다. 이게 사실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를 커피 믹스를 매개체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일을 한다.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같이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이 많은 문제를 우리가 둘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을 했을 때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 문제만 해결을 하는 것만 해도 벅차다는 거죠. 이게 동업자랑 직원이랑 같이 일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쌓인 게 아니라 한 3, 4개월 안에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커피 믹스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커피 믹스. 이게 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입장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해달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제 배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입장이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켜봐 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많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하지?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잘한다고 했는데 데리고 왔는데 왜 저거밖에 못해? 라는 생각만 나거든요.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마케팅 쪽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이럴 때 같이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이거 못하니까 저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100%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성장을 시킨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저는 창업을 하고 싶다, 정말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다라고 마음가짐만 있다라고 하면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